10월 14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이 약한 변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오펙은 오미크론 충격이 가볍고 단기적이라며 글로벌 수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터키 리라화가 금리 인하 전망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AMC와 게임스톱 등 밈 주식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위험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JP모건이 애플의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청이 아마존의 창고 붕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에 일론 머스크를 선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골든글로브 세계 부문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이 고점에서 오늘 한 0.5% 정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도 200포인트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먼저 자세한 글로벌 시황 흐름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뉴욕 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던 금요일장과는 반대 흐름으로 오늘장에서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계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5%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대 하락, S&P 500 지수도 0.5%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잉이 3% 넘게 빠지면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봐야겠죠.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5% 넘게, 또 테슬라가 4% 넘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에서 빠지게 되는 트립닷컴도 4% 떨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4% 넘게 빠지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14에서 15일에 예정된 FOMC 정례회의를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에 1.48%대였는데 더 떨어지면서 현재는 1.4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오미크론 관련 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관련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첫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는 백신주나 에너지주, 여행주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가 상승, 나머지 7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주와 부동산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에너지주와 임의소비재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자인데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스라엘의 연구가 나오면서 오늘장 화이자가 4%대 오르고 있습니다. UBS는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고요. 또 화이자가 제약사 아레나 파마슈티컬스를 6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이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코카콜라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애플은 지난주 4일 연속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은 애플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고 목표가를 21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퀄컴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이 퀄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했고요. 퀄컴이 휴대폰 칩은 물론이고 PC나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칩 등의 사업 다각화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장에서는 퀄컴이 소폭 상승하면서 반도체주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명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14%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눈에 띄었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자사의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를 스펙을 통해 상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5%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업체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잡지인 모터트렌드에서 리비안 의 R1T 모델을 2022년을 대표하는 트럭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리비안 오늘 3%대 뛰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 넘게, 또 제너럴 모터스도 5%대, 포드도 4%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로 오늘장에서는 여행주들과 경제 재개주들이 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버진 갤럭틱도 2%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델타 항공은 3%,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3.4%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체인들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메리어트는 4%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힐튼도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라인들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현재 4% 넘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1%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MGM 리조트도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키방크가 디즈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2022년 디즈니의 장기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디즈니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나이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을 나이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이키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20일에 나스닥 지수에서 제외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외 종목 중 하나인 트립닷컴은 오늘장 4%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폭스코퍼레이션도 나스닥 지수에서 빠지게 됐는데 오늘장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산유국 협의체 오펙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WTI 가격은 0.4% 하락하며 7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도 0.8% 내린 7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FOMC 정례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1,78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최보와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유럽 증시도 일제히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 번째 뉴스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영국은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존슨 총리는 연말까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 군부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며 영국은 오미크론 감염의 해일에 직면해 있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따르면 기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 2회 접종은 오미크론 퇴치에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차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을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월요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3차 이상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현재로서 가장 좋은 보호법은 백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 역시 3차 이상 추가 접종은 감염 예방 측면에서 70에서 75%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약사들도 일제히 발빠른 연구에 착수하며 다양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UBS는 화이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향, 머크는 하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일찍이 모더나와 얀센과는 달리 초반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에 대해 입원과 사망을 약 89%가량 감소시킨다며 전체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항에 대해 머크는 자사의 약물이 50%의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FDA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UBS의 호평을 받은 화이자는 제약사인 아레나 파마슈티컬스를 67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금 거래로 아레나 파마슈티컬스의 발행 주식을 주당 100달러에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암과 염증성 질환 치료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는 4%, 아레나 파마슈티컬스는 80% 넘게 오르는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저도 3차 접종 예약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3차 면역력 효과가 훨씬 높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좀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알리안츠 수석 고문이 인플레 진단력이 최악이다라고 연준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언급을 내놨었는데 여기에 대한 엘 엘리언은 어떻게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현지 시간 14일과 15일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인플레이션에 매파적으로 대응할 연준의 통화 정책에 쏠려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15일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성향으로 진전되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리안츠의 고문 엘 에리언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던 연준의 판단은 역대급 실수라며 지적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준이 이번 주부터 신속히 인플레이션 논쟁을 끝내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동력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빠르게 긴축하는 것보다는 엑셀러레이터 가속기에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다만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3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는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펙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관리하는 데 전보다 더 잘 갖춰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은 가볍고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종이 세계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및 공급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57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수요는 하루 4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또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에 강화할 것이라는 전방에 달러화 또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 달러에 대한 베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 또 금리 인하를 밝힌 터키의 리라화에 대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10일자 보고서에서 내년에 달러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데이터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인 반면 유럽 경제 지표는 약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미국에 비해 비둘기적인 유럽 중앙은행의 행보가 달러 강세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식뿐 아니라 유가 또 달러 시장 전반에서 연축의 긴축 행보에 관심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방송톡에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새벽 3시쯤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12월 FOMC,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는 또 이틀 뒤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월가가 바라보는 인플레 및 경제 전망에 대해서 5명의 전문가들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최근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시장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8% 상승해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CNBC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5명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인플레이션이 연준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웰스파고의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스미어 사마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가속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시각과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댄 나일스도 대부분이 예상하듯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나는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투자업체 트루이스트 자문 서비스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케이스 러너는
시장은 모두 기대에 기반해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까지 충분히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꽤나 괜찮게 반응하며 위기에도 잘 대응해왔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연준의 행보가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인 진 크레이머는 연준의 결정을 믿는다고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상기시켜보면 연준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연준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거두어 들였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으니 앞으로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문제점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인에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세실리아 루즈는 자신이 바라보는 내년의 경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실업률이 4.2%로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경기 침체 이후 노동시장의 가장 빠른 회복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며 미국 경제는 2022년까지 점차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도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낮아질 것이며 공급망 병목 현상의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도 앞으로 통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완화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한 점도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연준과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5% 정도 급락하면서 $1,0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 관련 글을 대부분 삭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지 시간 13일 마켓워치에서는 Where is the Cybertruck이라는 기사를 통해 테슬라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삭제한 상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어 텍사스주 새 조립 공장에서의 사이버 트럭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종종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4개의 전기 모터가 바퀴를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GM의 전기차 허머와 같이 저속에서도 장애물과 충돌해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는 일전에 사이버 트럭의 추가 모델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모터가 탑재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전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처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지연을 겪으며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 정확히 언제 생산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답변한 바가 없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에 있는 새 조립 공장에서 모델 Y를 제조하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 생산은 최소 2022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 알파 단계 시제품이 몇 개 있으며 곧 베타 단계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드론 비행을 하는 한 유튜버는 이날 테슬라 사이버 시제품 영상을 올려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분짜리 영상에는 외형이 업데이트된 사이버 트럭이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새 테슬라 트럭은 헤드라이트 사이에 3개의 작은 조명을 달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 범퍼가 모두 규정에 맞춘 디자인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시제품에서는 없던 대형 윈드실드 와이퍼와 사이드 미러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날로 이뤄진 전자 와이퍼 시스템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업데이트된 시제품 모습에서 그 기술이 적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시제품에서 보였던 접을 수 있는 침대 커버는 이번 영상에서는 접혀져 있거나 없어진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이 소식과 관계없이 테슬라 주가는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의 하방 압력에 대한 영향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호루라기 사이버 트럭을 닮은 호루라기와 그리고 아동용 자동차가 전량 판매됐다는 글을 봤는데 실물 모형, 실물 사이버 트럭은 저희가 언제쯤에 또 구경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네, 하와이의 고급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하와이 라이브 럭셔리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첫 3분기 동안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주택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5%나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 판매량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거래량은 무려 37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와이 라이프 부동산의 맷빌 CEO는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로켓 같았다라고 혀를 내두르며 엄밀히 그동안의 수치를 따져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부터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판매해온 맷빌은 그의 회사가 중개한 대부분의 고급 주택 거래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은 당초에도 없었는데 최근 무서운 속도로 급등한 거래량으로 인해 더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단 하와이에 국한된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 뉴욕의 고급 주택 판매 최고 기록도 2017년에 멈춰 있었는데 317건의 거래량, 총 16억 7천만 달러의 거래액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3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634채가 판매돼 판매량과 거래량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39주 동안 매주 평균 약 16채의 고급 주택이 판매된 것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내수 시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하와이에 방문을 하지 못해 구매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외국인 주택 구매자는 총 주택 판매의 4%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거래가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말하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1,0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는 초호화 시장이 이토록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초호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아직까지는 거품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까지 전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볼게요. 화면 통해서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가가 선정한 리스크 피해갈 종목들 정리해 봤는데요. 이혜연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병목 현상, 거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최근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소위 승자 주식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연말 그리고 더 나아가 2022년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을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리스트에 오른 건 렌터카 기업 허츠입니다. 최근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맨 분석가는 렌터카 업계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이슈가 없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허츠와 같은 렌터카 업체에는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칩 부족으로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브링크맨 분석관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상황을 만들었고 허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승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츠의 비중 확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허츠는 올해 들어 49%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보트 레버러토리입니다. 에버트 레버러토리는 미국 의료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현지 시각 10월 27일 애틀랜틱 에쿼티는 해당 주식을 보유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한에서는 해당 회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수술 관련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건수가 늘어난 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보트 레버러토리는 올해 들어 24%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스마트렌트입니다. 스마트렌트는 스마트홈 솔루션 제공업체인데요. 효율적으로 건물과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설치해주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의 시드니호 분석관은 사물 인터넷 관련 시장이 그동안 외면받아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총 시장 규모가 워낙 거대한 만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가까운 시일 내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주가에는 상승 잠재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시장 악재 속 상승 기대주 살펴봤습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계속됩니다.